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요즘 국감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에서 밝혔듯이 그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던 그 장동혁 당대표 이제 공천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참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국감에서 어떤 나오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제가 직접 겪었던 어떤 현실 속에 있던 이야기가 이제 국감장에서 나오니까 참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제였죠, 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국감에 나와서 증인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현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죠.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들은 박정현 의원에 대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박정현 의원을 압니다. 대전 분이시고, 이제 시의원 하실 때, 저랑 대전에서 인터넷 방송 패널을 같이 하셨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저하고 당은 다르지만, 농담도 주고받고,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덕구청장이 되시죠. 대덕구 구청장이 될 때, 제가 대변인 시절에 김제동 고액 강연료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제가 좀 엄청나게 씹었었어요. 그리고 채널A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하고 이제 사이가 상당히 멀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KBS, 대전, 충청, 세종 KBS 대세남이라는 프로에서 패널로 나가고 있었을 때, 지금의 박정현 의원 당시 구청장, 뵀었죠, 거기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드리고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하고 탁 끊어버리더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박정현 의원이요,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민주당에서 이제 대전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시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대덕구청장, 이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오신 분이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꿈이 대전시장입니다. 대전시장. 요번에는 민주당이 이제 대전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장우 시장을 좀 털기 위한 어떤 그런 질문적인 어떤 의도였죠. 명태균 씨한테. 이제 명태균 씨가 이장우 시장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쓴 원인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여하튼 간에 명태균이 무엇 때문에 자꾸 이장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자꾸 올립니다. 이제 그거를 캐치를 잡아서 이제 박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건 아니고. 자, 요 영상입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네. 코바나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하고 들어올 아까 사람이 지금 다 정해져 말씀드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현 의원은요, 이장우 지금 현 대전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어떤 대전시장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의 네. 도움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는 이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느닷없이 이제 장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나와서 낙선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에 공천을 받았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자, 여기까지 보시죠. 근데 이 사실과 다른 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전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적이 없어요. 아니, 선거에 나갔어야 낙선을 하죠. 당시에
당내 경선 컷오프를 당합니다. 경선에서 떨어져요. 그것도 1차 컷오프를 당함으로써 선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제 저 이야기를 툭 던지는데, 아니 물론 명태균 씨는 저보다 더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저는 당시 장동혁 대전시장 예비후보 캠프의 대위원이었었고, 그리고 이 캠프를 접고 보령에 가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보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팩트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전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적이 없어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거였죠. 그리고 그 당내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보령 서천을 가는 것에 대한 최초의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죠. 이게 당시 3년 전 얘기입니다. 2020년 4월 12일. 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당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선당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태형 장동혁 예비후 선거 캠프 대변인 접니다. 이게 제 목소리고요. 이때 처음으로 언론 보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저 현장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보령에 가서도 끝까지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대전시장 나오기 전에서부터 보령서천 나오라는 그 당내 러브콜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 출마하면서 나는 안 가겠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 기사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기자회견도 하셨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은 팩트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차 컷오프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뭐냐면 그 캠프에서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그 몇몇 캠프 핵심 인원들이 이제 캠프 오신 손님들 방 말고 따로 방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동혁 예비후보죠. 예비후보가 들어옵니다. 야, 전화 왔어. 떨어졌대. 하고 컷오프의 사실을 저희한테 알립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질질 짰어요. 엉엉 울면서 보령서천이라도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동혁 그 당시의 예비후보는 뭐 침울한 표정이었죠. 본인도 컷오프를 당할지 그렇게 쉽게 컷오프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일간 이제 이분이 잠수를 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MBC 방송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어떤 뭐 그 저하고 어떤 뭐 그런 나간다 만다 이런 게 없었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보령서천으로 가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천을 줄만 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떤 그 누구의 영향력이다 뭐다. 저는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요. 제가 그 제 영상에도 남겼지만 그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간 이유, 국회의원 되는 이유 이제 거기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죠. 캠프를 3번 엽니다. 캠프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당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이 장동혁 당대표가 그 보령, 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리고 대천고라는 그 인맥이 이 대천에서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진짜 그 보름 남짓 남겨놓고 보령에 가서 1% 차이로 이겼는데 정말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 정말 어렵게 간 겁니다. 당시에 몇 명 후보님들이 계셨는데 장동혁 후보보다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보령 출신이었지만 뭐 장동혁 당대표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다 학교를 나오신 분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나왔던 후보 중엔 장동혁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게 당연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이 상당히 컸었죠. 그리고 또 나소열 후보가 당시 나소열 후보도 상당히 거셌었고요. 그리고 나소열 후보가요 계속 떨어져 갖고 상당히 그 동정론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시에는 나소열 캠프조차도 자기들이 질 줄 몰랐을 거예요. 거의 뭐 이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한 20일 보름 남짓 그 선거운동을 해서 정말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천고라는 그 타이틀이 좀 작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나소열 후보는 또 항상 그 나소열 후보가 떨어졌던 또 뭐 패인적인 이유 하나가 이분이 이제 서천이세요. 서천 군수도 하셨었고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제 보령하고 서천하고 인구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령 쪽에서 많이 찍다 보니까 뭐 이제 서천에서 뭐 하시고 여기서 보령에서 좀 표가 있다고 해도 그게 좀 지역적인 정서가 있어요. 같은 뭐 그 지역구라고 해도 그게 좀 상당히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천이 그 저희 당이 좀 우세로 나오는데 당시만 하더라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서천은 군산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거의 그 서천 분들은 군산에서 그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주를 즐기셨고 대천은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군산이 더 컸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서천 군산이 같이 노는 분위기, 이제 보령은 이제 따로 노는 분위기, 좀 그런 지역 정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영상에서 오늘 보여드렸듯이 그 박정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이장우 시장을 건들기 위해서 저 질문을 한 건데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떤 생각에 그 장동혁 대표를 끌어들여서 저렇게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팩트는 대전시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컷오프 당했고 선거에 나간 적이 없어요. 낙선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보령서천 보궐선거에 당연히 나갈 인물이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감을 보면서 야, 내가 한때 그 무렵의 그 시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 때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저렇게 아리땡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새삼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 뭐 이제 뭐 어떤 말은 51% 진짜고 어떤 말은 51% 가짜라고 그러는데 50에서 1% 더 해주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고 50에서 51% 더 진실에 가까우면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팩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조금 먼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명태균 씨를 뭐 욕하거나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도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거고 또 이분이 또 저렇게 이장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참 그 이유도 좀 안타까운 이유죠.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그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모든 걸 두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스럽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점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삔대가 잘못 나갔어요. 박정현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가 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을 수도 있네요. 그런 식으로 돌려가고 장 대표를 대표이기 때문에 앞에 거론을 해놓고서는 뭔가 이제 있는 듯한 모르죠. 뭐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 대표님이 공천을 받고 하는 과정을 알 뿐이지 솔직히 뭐 이장우 시장님은 잘 모릅니다. 뭐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요. 뭐 물론 저희 학교 선배님 되시지만 그분도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그 노력도 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그 박정현 의원의 그 속보이는 의도로 인해서 이상하게 그 장동혁 대표까지 좀 설왕설래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한 그 오해와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